뉴스킨 코리아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왠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찾아가서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뉴스킨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삶을 공유하고 이게 바로 뉴스킨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뉴스킨을 통한 꿈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20대를 다 보내고 30대를 다 보내고 지금 40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50대가 더 기대되고요. 그리고 60대는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킨이 저는 14년밖에 안 해봤어요. 하지만 이 14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뉴스킨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 마이 스토리를 좀 할게요. 저는 당연히 뉴스킨부터 시작하진 않았겠죠.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대를 졸업했고 뮤지컬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편찮으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한 3번을 쓰러지시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했던 거는 무역일이라는 일을 배웠고요. 그리고 유통일이라는 일을 배웠어요. 평생을 무대밖에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무대를 위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꿈도 무대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이 계획이 언젠가 어떤 상황으로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목표와 꿈을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또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역을 배우면 배울수록 20대 뭐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더 잘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좋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음악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무역 일을 배우면서 제가 제일 젊었었거든요. 주위에서 사장님,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장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제가 하는 일은 누가 돈을 주면 돈을 받고 돈을 달라고 하면 사인을 하고 돈을 주고 캐시어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무역 일을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잘하고 싶고 무역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을 했는 게 이 무역 일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고하고 예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뭐 입시를 위한 조금 영어? 근데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실 건데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 제 영어 실력은 딱 이 정도였어요. 혹시 학교 저 또래에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민학교 때 영어 안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요즘에는요,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 유치원도 있고요. 근데 제 영어 실력은 Hello,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딱 그 정도 영어였어요. 그런데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고, 뭐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파고가 너무 많은 일을 해주지 않나요? 제 파트너 사장님하고 소통할 때도 파파고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008년도, 7년도 그때 당시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뉴욕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11 사태 통해 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하는 일도 일어났던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근데 뭔가 뉴욕에 가면 영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꿈을 가지고 저는 떠났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요. 와이프도 있었고 8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갔었으면 조금 더 영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네트워크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와이프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환율이 한 1100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1600원, 17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1년을 계획하고 미국을 갔는데 가지고 간 돈이 딱 4개월이 되니까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이곳에서 6개월을 더 버텨야 되는데, 아니, 1년을 버티려고 하면 거의 8개월 정도를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한인마트에서 서빙을 했었고요. 그리고 캐시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집에 오면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국을 왜 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너무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빠,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알아봤었고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일이 여기 뉴욕에서도 할 수 있대. 그리고 오빠가 했는 일이랑 다르지 않대. 그게 뭐야? 물어봤죠. 오빠가 했는 일이 뭐야? 무역하고 유통 일을 했잖아. 내가 하는 일도 무역이가 유통 일이래. 그리고 수입도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일이래. 그래, 그게 뭐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뉴스킨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십몇 년 전에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혹시 드셨나요? 뭐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요즘 누구나 먹는 유산균이라든지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킨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보고 화장품 팔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오빠 보고 화장품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책을 2권을 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학교하고 집하고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버스 타는 시간에 이 책을 좀 읽어봐줘. 라고 했는 책 2권이 뭐냐면 첫 번째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지성 작가의 책이 있었고요. 2번째 책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2책을 제가 와이프가 얘기도 했고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한 3-4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머릿속에 탁 남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쓰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희망이 조금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기에서 사사본면이 나오는데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에 편승하라는 말이 제 귀에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표가 날짜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6개월이라는 이 숫자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일단 쓰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시스템에 편승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일을 6개월 동안은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니는 길 중에 바로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날 2010년도였나? 2009년도에 망국기가 쫙 걸려 있어요. 그 망국기가 걸려 있는데 그 사이에 하얀 바탕에 파란색 로고가 되어 있는 눈에 너무 익는 그 레그 하나가 그 깃발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뉴스킨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2008년도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 2009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 깃발이 하필이면 이 월스트리트에서 NYSE라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붙어 있는 거지? 그걸 알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그 한 해에 가장 성장한 기업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패종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 기업을 밖에 이렇게 깃발을 걸어준다라는 사실을 알게 시작을 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뉴스킨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정말 많은 선진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깃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뉴스킨 깃발은 내가 작다고 생각했고 뭐 그냥 화장품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이 깃발이 이 회사가 이곳에 걸려 있는 게 되게 의아해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좀 전에 제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보면서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4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제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는 이제 돌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제가 5 잡으로 뉴스킨을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 당연히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캐시어 했었고요. 서빙 했었고요. 교회에서 제가 성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솔리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들 아이들 레슨도 했었어요. 그리고 뉴스킨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집이 제가 첫 번째 집인데 그 첫 번째 집의 렌트비가 1,8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20만 원, 230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돌도 안 되는 애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차를 바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차가 없어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슈퍼 한번 가는데도 걸어서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눈이 오는데 허리까지 눈이 오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가자마자 차부터 샀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팔고 우리나라의 카니발 있잖아요. 15년 된 카니발을 바꿨어요. 300만 원 주고. 왜냐하면 기름값은 싸니까 혹시나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차에서라도 아이와 함께 히터 틀어놓고 자야지, 살아야지 라고 조금 넓은 공간이 있고 그래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쓰면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 전체에 이 글을 적어놨어요. We will be millionaire in a year. 우린 반드시 1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거야. 근데 그 희망이 매 순간순간 저를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내면서 뉴스킨 참 못했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뉴스킨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1년 반 동안 저희 부부가 소비자 한 명을 못 만들었어요. 소비자 한 명을. 보통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나면, 다단계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좀 인맥이 넓어야 돼. 그리고 말을 좀 잘해야 돼.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돼. 이게 3유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말은요, 아까 영어 실력 아시죠?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딱 그 정도예요. 세 번째는요, 돈은요, 진짜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쓸 정도의 돈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없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을 딱 하니까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소비자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소비자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손톱이 찢어졌어요. 손톱이 찢어져가지고 네일샵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손톱이 찢어졌는데 왜 네일샵을 가지? 몰랐어요, 그런 걸. 근데 이걸 붙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네일샵에 가면. 그래서 저희가 유모차를 끌고 첫째는 유모차에 탁 태우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그 눈길을 걸어가지고 네일샵을 찾아갔어요. 근데 신세계를 발견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세 가지가 있는지를 알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일샵, 두 번째는 세탁소, 세 번째는 편의점. 이 뉴욕에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일이랑 뭐가 맞을까 고민을 해봤죠. 네일샵인 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네일샵 말고 페이셜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나요? 그 반영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살롱 개념이었어요. 네일샵에서요. 페이셜은 기본이었고요. 왁싱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마사지도 해주고요. 거기에 뭐 반영구라든지 이런 거 다 하죠. 우리하고 딱 맞는 게 페이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항상 칼을 갈았어요. 뭔 칼을 갈았냐면 자, 한 명만 걸려봐라.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리라. 그래서 갈바닉을 항상 가방에 이제 기저귀 가방이죠. 기저귀 가방에 항상 넣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네일을 탁 받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말은 감히 못 걸겠는데 매니저님은 한국 사람인 줄 알겠는데. 그래서 한쪽 손을 관리를 탁 받으면서 한쪽 손으로요. 한쪽 손은 관리를 받고 한쪽 손은 갈바닉을 젤도 안 묻히고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있었는 거예요. 누가 한번 물어주기를. 어떻게 얘기할 줄은 모르니까. 근데 참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옆에 백인 할머니가 그 네일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와이프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린다예요. 저희 와이프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수능도 영어 만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 듣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게 한국의 이 영어 교육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뉴욕이라는 곳이 약간 영어가 설렁설렁해요. 예를 들면 I'm going to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I gonna go 뭐 하고 I wanna go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어 하나를 탁 알아들었는 거예요. 무슨 단어냐면 링클이라는 단어예요. 링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주름이라는 단어예요. 주름. 네. 와이프가 백인 할머니가 막 하는데 링클이 좋아지는 거냐 혹시 내 주름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이해를 해버렸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막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앞에 있는 한국 분이 좀 통역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통역도 하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링클 한 링크를 3번,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설명을 못하니까 링클 쫙 그랬는 거예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계시는 그 분이 조금씩 통역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소비자를 1년 동안 한 명도 못 만들었는데 그냥 갈바리만 계속 갈고 내 얼굴만 관리하고 막 다녔는데 진짜 1년 만에 소비자 한 명이 그분을 통해서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통역을 해주신 매니저님, 그 매니저님도 알죠. 그분은 원래는 다른 매장에서 이제 지원 나왔던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네일샵의 매니저님의 딸을 180도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소비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콜드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 SNS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저희는 그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그 1년 동안에 한 명의 소비자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260명의 소비자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260명의 소비자를 통해 가지고 루비가 4어카운트가 나왔어요. 1년 만에.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래 못하지? 나는 몇 년을 했는데 왜 이래 소비자가 안 만들어지? 왜 지비가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니까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맞아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얼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큰 기회가 왔던 하나의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게 에이지락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지락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집도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갔고요. 그리고 큰애가 8개월 때 미국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4살이 되고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뉴스킨이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뉴스킨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삶이라고. 저희 아이들도 뉴스킨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제가 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전 여행 중독자거든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뉴스킨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교해 보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과 영업과의 차이점? 영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물어봤어요. 영업 평생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 평생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물어봤을 때 전 평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그 자식들도 또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가 바로 삶이더라고요. 제가 SNS 피드에 넣을 때 항상 얘기해요. 일과 삶은 하나다. 저희 삶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삶을 공유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도 하고 있지만 삶도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월화수목금토 요즘에 줌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제 스튜디오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일만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여기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독서 미팅이 있거든요. 독서 미팅 책도 같이 읽어드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냥 얘기할 때도 줌을 켜놓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이걸 항상 봐요. 이제 한 3시 정도 되면 저희 아이들이 오는데, 오고 있으면 항상 이게, 아빠 또 저기 앉아있네.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애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뉴스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자, 제가, 그렇게 미국 생활을 3년, 4년, 3년 반 정도 하다가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먹는 에이지락이 한국에 런칭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드시고 계시죠? 이 제품이 런칭하기 전에 바이탈리티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런칭을 했었거든요. 그 제품이 저는 20대였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확 좋다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좋다는 라이프팩 나노를 먹어도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항상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거리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다시 1시간 반을 와야 되는데 제 주특기가 뭐냐면 졸음운전이에요. 지금처럼 반자율 자동차가 있지 않잖아요. 십몇 년 전에. 항상 졸음운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는 게 아니고 자다시피 하고 또 1시간 반을 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몇 달, 1년, 2년을 보냈는데,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먹어는 봤죠. 근데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났나? 어느 순간에 제가 운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오늘 컨디션이 왜 이리 좋지? 근데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런 거예요. 제 일상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 운동을 열심히 했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좋지?
근데 바뀐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먹는 에이즈락을 먹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 소비자한테 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드시고 막 똑같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LA 한 분은 항암 치료 받는 70대 할머니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기력이 점점 없어요. 입맛도 당연히 없어지고. 근데 그분이 이 먹는 에이즈락을 바이탈리티를 먹고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밖에 잔디에서 물을 주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그런 걸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100명의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거보다 10배 강한, 우리 미국에 있을 때는 바이탈리티가 리차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리뉴라는 제품과 함께 R스퀘어드라는 이름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이 1년만 기획하다가 2년, 3년, 3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소비자도 만들어지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지휘를 하게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지휘라는 게 메인 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도 적지 않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저희는 영주권을 다 신청해가지고 한 6개월만 지나면 이제 여기에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이죠.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국을 가려니 되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첫 번째 결단은 이 미국이라는 곳을 왔을 때의 결단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바로 이때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재워놓고 그 와이프랑 밖에 계단에 탁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면 언제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영주권 신청하는 게 캔슬이 되는데, 그러면 또다시 영주권을 받으려 그러면 또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될까? 저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설레이고 되게 존경하기도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나이는 어리지만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탁 묻는 거예요. 아니, 만족스럽지는 않지. 어떻게 만족스러워?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진짜 부자 누나가 있거든요. 저희 멘토 같은 누나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누나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직 젊잖아.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한국을 왔어요. 영주권도 포기하고 그 대신 아이는 시민권자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선택으로 올 수도 있고 결단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나한테 테스트인지 나를 시험하는 건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테스트와 시험의 차이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테스트는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 둘 다 힘들어요. 시험은 나를 안 좋게 하는 거. 나를 떨어지게 하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시험이에요. 근데 테스트는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걸 통해 가지고 이루었을 때는 분명히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와서 뉴스킨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저보고 다단계 하지 말래요. 야, 너 아직 젊잖아. 원래 하던 거, 미국도 갔다 왔다. 영어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안 가본 사람보다는 하니까 다시 무역하든지 아니면 내 직원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명을 다녔는데, 100명의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찾아다녔는데, 98명한테 노라는 걸 듣고, 2명이 겨우 제품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콜드를 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알스케어들을 정말 열심히 전달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몸무게가 53kg였고요. 허리가 25,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고, 특히 지지해줬으면 하는 가족들은 절대 지지 안 하는 거 아시죠?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한 1년 정도 열심히 했더니 팀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부 빼고 4명이서 같이 컨벤션을 갔는데, 여기에도요, 그때 당시에 2011년도 정도 됐겠죠? 2011년도에 지금 이제 뉴스킨 글로벌에 가시면 라이브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센터를 지을 때 회사에서 퍼포먼스를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자리에 라이브 센터가 건립이 될 건데, 너희들이 돌을 하나를 줄 테니까 그 돌에 너의 목표와 꿈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면 회사가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 위에 라이브 센터를 지을 거라고 얘기하면 너무 멋진 회사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다 각자 이렇게 다 적었어요. 전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레피즈였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일대가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2013년, 2년 안에 팀 엘리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름, 저희 이름 적어가지고 탁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레피즈가, 그때 당시에는 팀 엘리트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정말 2013년 9월 달에 팀 엘리트가 됐어요. 진짜 기적 같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마칠 때쯤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꿈, 목표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그 목표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알스케어드 때문에 왔어요. 근데 한국이 유일하게 다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LTO였어요. 리미티드 타임 오퍼라 그러는데 정해진 시간, 기한 안에 제품을 런칭을 하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뉴스킨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켓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켓이 가장 큰 마켓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LTO라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2011년 이후로 계속 LTO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번 올해에 부스트가 런칭을 하잖아요. 본 런칭은 1월 달이니까. 어쨌든 런칭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2011년도 이렇게 왔었는데 커미션을 본사로부터 리스트를 받았어요. 얼마 정도 벌었을까? 2006년도에 회원가입을 하고 2012년도까지 누적 커미션을 보니까 1억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1억이면 사인업하고 매달 144만 원 정도를 벌었는 거예요. 적진 않죠. 근데 우리 커미션이 매달 144만 원 이렇게 벌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제일 처음에 회원가입하면 몇천 원, 몇만 원, 그리고 대리점 되면 뭐 30만 원, 40만 원, 그리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또 100만 원, 50만 원 막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6년을 해가지고 커미션을 1억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이 LTO라는 걸 통해 가지고 2012년도 바디 갈바닉을 통해서 그리고 TR 라이니를 런칭하고 에이지랑 미까지 3년 동안 받았던 커미션을 보니까 11억을 벌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내가 6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1억을 벌었는데 3년 동안 11억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일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일이 혼자 시작하지만 정말 누군가는 방문 판매, 누군가는 다단계, 누군가는 마사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뉴스킨 안에 수익 구조로 나타나다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하게 됐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에 저희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요, 혼자 백만장자가 되는 일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분 또한도 또 다른 백만장자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더라고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 핑크색 옷. 저희 와이프의 대학교 동기예요.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지금도 항공사에 있어요. 근데 항공사 아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근 안 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또 2달 쉬고. 근데 그 항공사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근데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백만장자예요. 네. 이루어졌죠. 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정말 못했는 사업자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년 동안 소비자 1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도 너무너무 못했어요. 말도 잘 못했어요.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집돌이거든요. 집순이 집돌이에요. 집을 나가는 게 싫어하고요. 둘 다 너무 내성적이고요. 제 대학교 친구들이 제가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나서 너무너무 놀래 그 문기명 아니라고, 그 기명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럼 분명히 100만장자 되고 500만장자 되고 저보다 더 빨리 1000만장자 될 거예요.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죠. 본질을 알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그 일이 쉬워진다. 저는 너무 원했어요. 좀 잘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 살 때 그 밥을 먹는데 이유식을 시작하고 삼계탕을 너무 좋아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근데 삼계탕이 한 30불, 40불 비싸거든요. 근데 가서 먹으면 텍스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삼계탕을 포장해 테이크아웃을 해오면 저희는 진짜 한 방울도 안 먹고요. 애 살은 살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저귀도 남자아이니까 그냥 벗겨놨어요. 그냥 기저귀 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만약 20평이 살면 30평이 살고 싶다. 그거 되게 꿈 아닌가요? 저한테는 되게 큰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진짜 느리지만 이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는 믿음이라는 게 지금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매일 성경을 쓰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미국에 보낸 것도, 내가 지금 팀들과 이렇게 쉐어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없었으면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180도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때 간절할 때 한국 와가지고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180도로 막 주문해가지고 이거 쓰는 법하고 막 메모해가지고 자세히, 왜냐면 이거는 혹시나 이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막 져가지고 수분 공급을 잘해야 된다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탁 보내려고 하는 순간, 결제하는 순간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불안한 감 아시죠? 그거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TR 라인이 주문 왔는데 주문 보내놓고 반품 떨어지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때가 오겠지 하면서 막 그것도 하나의 이런 믿음이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좀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되게 감사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에 대한 가치가 좀 큰 편이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이가 귀한 만큼 주변의 아이들도 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들의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그 아이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이걸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지금 코로나는 이제 저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과 저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Opportunity is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서도 없대요. 지금 코로나가 처음에 탁 닫혔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이제 갑자기 대구에서, 저 지금 대구에 있어요. 대구 코로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구 코로나. 저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바이러스로 보는 진짜 그런 때가 있었어요. 3월 달, 2월 달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때 대구에 없었어요. 애 동계체전 때문에 강릉에 있었어요. 강릉에 있는데 코로나가 대구에서 난리가 났대. 하루에 몇백 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고립될 수 있대. 그래서 대구 안 들어갔어요. 2달 동안. 한 달 동안 피닉스 파크 아시죠? 한 달 동안 애들하고 그냥 놀았어요. 스키 타고 놀고, 대구 들어가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 정도 이제 동계체전 준비한다고 오다고 뭐 싸가지고 왔는데 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모습이. 야, 이럴 것 같으면 죽어도 대구에서 죽자 싶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2달 동안 밖을 못 나갔어요. 당연히 애들 학교 안 가죠. 왠지 밖에 나가면 혹시나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택배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더라고요. 띄어쓰기 하나를 바꿔봤더니 Opportunity is now here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줌이라는 화상이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지만 차에서도 강의하고요. 차에서도 미팅하고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강의 2건을 했어요. 그 MBA 강의도 하고 모도 강의하고 팀도 미팅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아니고 줌이 없었으면 어느 공간에 가야 되고 빡 찾아가야 되고, 제가 2019년, 20년 해가지고 전국 강의를 120회를 했거든요. 진짜 모든 랠리에 다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제일 못하는데. 근데 이 코로나가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로 오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 테슬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인드와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말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충분히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충분히 중요한 거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족에 대한 가치, 아이들에 대한 가치, 그런 게 크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조언을 간단히 하나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삶 되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이 동기부여를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자기 자신한테 있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그걸 잘하려면,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과 그걸 도전하고 행동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를 위해서는 최대한 엄격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점을 찾고 고쳐야 합니다. 특히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새롭게 루틴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되고 나서 제 버킷리스트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건강한 몸 만들기, 2번째는 책 쓰기예요. 작가 되기. 근데 첫 번째, 아직 제목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제목을 하나를 했어요. Don't do it이라고. 하지 말라는 곳엔 기회가 있다. 이걸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할 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은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짐 끊고 운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육두남이라고 6시를 2번 만나는 남자들이
카페를 만들었고요. 모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회원수가 15명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각자 뭐 피트니스 센터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가능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를 도전하고 작은 거 이룰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도전할 거리가 생기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테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고. 뉴스킨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뉴스킨 사업 14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주변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포기하고 싶다. 저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저항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왜 포기해야 되지? 내가 왜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지? 그럼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왜 그렇지?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해볼까? 오늘 하루만 하자. 야, 내일 당장 포기할 거야.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 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다녔던 것 같습니다.